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이죠. 7월 5일날 실시됐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한강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기출문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중학교는 해마다 시험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의 다른 중학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많은 학교들이 1학기 전 범위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부등식부터 1차 함수까지 또는 우리 다산중학교처럼 식의계산부터 1차 함수 일부분까지 본 등 범위가 그렇게 길지 않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시험 범위가 1학기 전 범위에 걸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어떤 학습 요소였던 것처럼 유리수 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1학기 마지막 단원인 1차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리수 단원이 세문학, 식의계산이 다섯문학, 부등식이 세문학. 그런데 이 부등식은 다른 유리수 단원에서도 같이 포함이 되고 1차 방정식에서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등식이 실제로는 세문학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 단원이 출제되어 있는 연관성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문항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각 단원들마다 우리 다산한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리 남양주시에 있는 다른 중학교와 다르게 해마다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각 단원마다 한 문제씩 논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논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논술형 문제에 관련돼서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을 빼먹지 않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문항, 4점짜리가 5문항, 5점짜리가 네문항, 객관식인데 6점짜리가 세문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요번 기말고사에 저 2문제밖에 안 틀렸습니다. 잘 봤어. 굉장히 잘 본 거긴 한데요. 만약 6점짜리 2문제를 틀리게 되면 물론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이 되긴 되겠지만 6점짜리 2문제를 틀리면 88점이죠. 산술적인 계산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5점짜리 2문제 그리고 7점짜리 문제들도 같이 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주요하게 좀 생각을 자, 우리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유리수 단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저희 시험 대비 기간 중에 우리 직전 보충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전 보충 기간에 시험 보기 바로 전날과 그 직전에 봤었던 문제들에서만 이렇게 유사 문제들, 적중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원리탐구학원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한소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 유한소수가 될 수 있죠? 자, 맞습니다. 우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있는 기하분수에 무엇이 분모의 소인수가 어떤 수가 주어져 있을 때 2나 5만 존재한다면 그 분수는 어떤 소수가 된다고요?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3번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나머지는 이렇게 약분된다고 할지라도 11이 여기 살아남고요. 2번은 3이 있고 1번 3이 있고요. 여기 13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1번 정답은 우리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함수값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자,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fx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제가 fa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fa라고 하는 것은 x가 a일 때 어떤 값이죠? 얘가 y 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2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F3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3이라는 것은 5-3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시험 직전에 풀었었던 저희 기출문제에서도 역시 기출문제 공부할 때도 역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다산 한강중학교 2학년 문제 3번입니다. 이 3번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부등식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부등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부등호가 주어져 있을 때 똑같은 숫자가 양쪽에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건 만약에 곱해지는 수가 음수였어요. 물론 나눠지는 수도 역시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 그리고 a 나누기 c와 b 나누기 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게 a 쪽이 더 컸었던 거잖아요. 왼쪽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구나. 이러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시면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1번과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둘 다 플러스가 돼서 부등호 방향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등식의 성질 그대로 가면요. a가 b보다 더 컸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주는 거죠? 양변에 음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음수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어때요? 작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 바깥쪽에 다시 한번 어떻게 줬죠? 음수가 이렇게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어때요? 다시 a 쪽이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에겐 작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1번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 2번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이 부등식 양쪽에 얼마를 곱해요? 양수 7을 곱하고요. 그 다음 음수 1만큼씩 더해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양수 5가 더해져 있다는 것은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 전에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음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4번도 역시 잘못됐죠. 5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 양수가 곱해졌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정답은 2번. 부등식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해마다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y가 x의 1차 함수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할지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갈까요? 자연수 x의 약수 y.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y가 x의 1차 함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으려면 y가 x의 몇 차식이 돼야 되는 거죠? 1차식의 형태가 주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함수는 y는 fx라고 표현했을 때 이 y라고 하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돼야 우리는 y가 x의 1차 함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1번과 같은 경우는요. 자연수 x가 결정이 되게 되면 y가 몇 개 존재합니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걔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값이 결정이 되면 이 x값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맞습니다. y가 몇 개?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할 때 우리는 함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번과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수 8을 드렸습니다. 이 자연수 8의 약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1, 2, 4, 8, 4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1번 함수가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 2번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y래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8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8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7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얘기해 볼 수 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3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y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찾아갈까요? y는 파이 x의 제곱이니까 어머나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얘 우리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개가 120원인 사과 X개의 가격이래요. 결국 눈에 익숙하죠? Y는 120X. 정비례 함수인데 얘는 1차 함수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같은 경우는 넓이가 50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X와 세로의 길이 Y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X 곱하기 Y가 얼마가 되는 거죠? 50이 되는 거죠. 얘는 Y는 X분의 50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리식 또는 분수식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거고, 물론 우리 1학년 교과 과정에서 이야기했었던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곡선 형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1차식인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존재하는 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수가 되는 조건에 관련돼서 x가 결정이 되면 그 x에 대응하는 y가 몇 개? 한 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유리수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만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기억,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모든 정수는 유리수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유리수는 정수입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은 틀린 명제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이에요. 참. 그에 비해서 제가 좀 전에 예시로 드렸던 모든 유리수는 정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처럼 올바른 것과 거짓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개인적인 학생들끼리는 명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명제가 아닌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잘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식구들은 명제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하, 아니죠. 우리가 유리수는요, 유한소수와 또 어떤 소수로 나타내 줄 수 있죠?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잘못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기하분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 없다. 맞죠?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는 케이스는 기하분수 분모 소인수가 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2나 5만 존재할 때 우리는 유한소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연립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실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방정식을 찾아야 될 텐데 미지수가 몇 개짜리라고요? 미지수가 두 개짜리 방정식을 찾아야 됩니다.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드리면 얘를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AX는 B입니다.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A가 0이 아닙니다. X의 개수, 1차 X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1차식이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는 A분의 B라고 하는 식 하나가 주어질 거고요. 값이 하나가 주어질 거고, 두 번째 A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A가 0인데 B도 0이래요.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0 곱하기 X가 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좌변의 x에다가 문제풀이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좌변의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 할지라도 좌변과 우변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죠. 해가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런 케이스입니다. 0 곱하기 X는 4라고 이렇게 우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해가 없다. 얘가 우리가 1차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 특별한 해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요. 우리는 이번 문제에서는 일단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미지항이 두 개 존재해야 됩니다. 1번과 같은 경우에 보면 xy, xy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소거가 되고 xy가 있으니까 얘가 1차 항이 두 개 있습니다 라고 하기 쉽지만 얘는 2차 항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과 같은 경우는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의 6x는 3y 마이너스 2의 xy가 돼서 좀 전에 제가 xy 항은 2차 항 취급을 해달라 그랬는데 얘랑 얘가 어떻게 되죠? 소거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x와 y 1차씩 밖에 남지 않죠. 1차 항만 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과 같은 경우에 x분의 3과 같이 미지항이 분모에 있으면 얘는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도 보니까 x, y 1차식입니다. but 뭐가 존재하지 않죠? 등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짜리인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은 맞지만 y항이 없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니까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시계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지수 법칙을 활용해주는 문제죠. 자, 1번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1번과 같은 경우는 미치 같은 지수의 곱과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치 같은 지수의 곱셈은 지수의 무엇과 같습니까? 합과 같고요. 나눗셈은 차와 같잖아요. 결국 얘가 뭐가 됩니까? a의 12제곱이어서 지수가 1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는 a의 14제곱에 b의 8제곱 나누기 a 8제곱에 b의 8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b의 제곱인데요. 자, 그럼 결국 얘 역시 어떻게 됩니까? 계산 결과는 a의 12제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있으니까 4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a의 8제곱 마이너스의 5제곱 플러스의 9제곱이 돼서 이거 정리해보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몇 제곱? 1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5번은 b의 6제곱에 음수가 있었는데 지수가 짝수예요. 음수가 짝수번 곱해지게 되면 양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a의 몇 제곱이 됩니까? 12제곱이 되겠고요. b의 6제곱이 돼서 지워지고 결국 얼마가 됩니까? a의 12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건 3번만 남아있을 텐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숫자가 거듭해서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수가 이렇게 거듭해서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위치 같은 지수의 곱셈, a가 몇 번? 4번 곱해져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이건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 세제곱이 몇 번? 4번 곱해져 있었습니다. 이거의 x,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4a 세제곱이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시계계산 문제인데요. 다항 시계계산 문제인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이 괄호를 정리하는데 앞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괄호 안쪽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들을 가끔씩 깜빡깜빡 하거든요.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2x 플러스의 3y가 마이너스의 중괄호 x 플러스의 2의 y 마이너스 2x 플러스의 2의 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대괄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x 이런 문제들은요 가끔 가다가 서술형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계산 과정이 누락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y가 되겠죠. 우리가 감점되지 않으려면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식을 한 줄 더 쓰면 돼요. 그냥 암산하지 마시고 일단 있었던 식 그대로 쓰고요. 여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대괄호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대괄호 정리해 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 정리해 보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5x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돼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2x 플러스 y가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2x 플러스 y는 1번 되겠죠. 순서대로 괄호를 정리하는 과정들 기본 문제긴 하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1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볼까요? 1차 함수와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자,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얘가 뭐랑 똑같다고 주어져 있습니까? y는 ax 플러스 b와 똑같다고 주어져 있어서 결국 우리는 a는 마이너스 3, b는 5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2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y는 ax라고 하는 어떤 1차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y가 x에 대한 1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이 y축으로 예를 들어서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이 식이 뭐가 된다고요?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 그려주게 되면요. 어떻게 그려집니까? 처음 있었던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나죠? 반드시 원점을 지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될 텐데 여기가 y는 ax가 될 텐데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요.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면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죠? y절편 b. 요 점이 뭐가 됩니까?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x절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x절편이라고 하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 y가 0일 때 x의 값. 그럼 y절편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0일 때 y의 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a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a가 양수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정리할게요. 이 a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죠? a는 우리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어서 얘 우리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x1-x2분의 y1-y2 또는 x2-x1분의 y2-y1 순서만 맞춰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x1-x2분의 fx1- fx2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그림상에서 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그림으로도 곧바로 볼 수 있고요. 됐죠? 어쨌든 몇 번이죠?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 시계 계산을 활용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7의 93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79번 93번을 곱해줄 거예요. 우리 곱해서 저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7의 거듭제곱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7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49, 9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만 따져주면 되죠? 1의 자리만 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7의 세제곱은 뭐가 됩니까? 7, 9, 63, 7, 4, 28, 343,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7의 4제곱이 이제 뭐가 됩니까? 7의 4제곱은 뭔지 모르겠지만 7, 3, 21, 1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됐어요. 결국 우리 7의 거듭제곱은 7, 9, 3, 1, 7, 9, 3, 1 몇 번씩? 네 번째마다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93이라고 하는 숫자가 23 곱하기 4, 4, 3, 12, 92에다 더하기 1.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93이라고 하는 숫자는 7931이 몇 번? 23번 반복이 되고 첫 번째 자릿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는 4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할 수 있겠고요. 끝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끝수. 약수, 배수, 끝수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3의 1001제곱을 계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건 3, 9, 7, 1. 얘도 역시 몇 번째마다? 네 번째마다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거든요. 결국 100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100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1001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25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4 더하기 1이 돼서 7931이 250번 반복이 되고 첫 번째 자릿수니까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7도 똑같죠. 아까 우리 7이라고 하는 건 7931이 반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1002라고 하는 건 이제 250 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9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1의 자리가 9가 되겠습니다. 그럼 2는 이제 어떻게 갈까요? 2의 거듭 제곱해주면요. 2, 4, 6, 8이 아니라 2, 4, 8, 16이니까 1의 자리만 따지면 2, 4, 8, 6. 여기도 역시 4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003이라고 하는 건 250 곱하기 4 더하기 얼마가 3이 되니까 세 번째 자릿수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 5번, 6번은 우리 좀 전에 풀었었던 기출문제랑 약간 좀 틀리죠. 여기는 끝자릿수가 관심이 있는데 이 7의 1002제곱이나 3의 1001제곱 전체 숫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끝자릿수를 결정하는 거 뭐밖에 없죠? 1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7의 1002제곱의 1의 자리가 9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죠? 9 마이너스의 3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3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 6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5번 3의 1001제곱 더하기 2의 1003제곱의 끝자릿수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3 더하기 얼마? 8이니까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11에서 11이라고 쓰면 안 되죠. 11에서 1만 선택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6번은 곱셈이에요. 3의 1001제곱은 1의 자리가 3, 1002제곱, 7의 1002제곱은 9가 되겠고 여기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9, 27, 7, 8에 56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좀 전에 풀었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로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부등식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과 같은 경우 볼까요? x에 1을 더한 수는 x의 3배보다 크다. x 플러스 2가 3x보다 크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무게가 3kg인 상자에 5kg짜리 물건 x개를 넣으면 23kg보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무겁지 않으니까 무게가 같거나 얘보다 어때야 돼? 가벼워야 되겠죠. 결국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니은 잘못했고요. 그 다음 디귿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 x보다 5cm 더 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98cm 이하래요. 얘가 만족이 되려면 이게 49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면 되죠? 얘는 2x 플러스의 2배의 x 플러스의 5가 98 이하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죠. 결국 디귿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리을은요. 등산로에 올라갈 때 시속이 3km. 시속이 3km. 시속 3km로 x만큼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테니까 우리 리을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3분의 x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4분의 x시간만큼으로 걷겠죠.
얘가 지금 3분의 45분, 3시간 45분 이내라 그랬으니까 이내가 됐으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45분은 4분의 3시간이죠. 리을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기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의 해는 등식이 참이되게 해주는 값이거든요. 각각 우리가 앞에 있었던 값이 x고 뒤에 있었던 값이 y니까 x, y에다가 1과 2를 각각 넣어주게 되면요. 이 값은 b-2a가 2라는 식과 a 플러스의 2b는 19라는 식,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고요.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식은 b가 예쁘게 주어져 있잖아요. b가 2a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저는 대입법을 풀겠습니다. a 더하기에 4a 더하기 4는 19가 될 테고요. 5a는 얼마? 15가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a가 3이 된다면 b가 얼마가 되는 거?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b를 대입해주게 되면 3이 6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결국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11이라는 것을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값이에요. 기본적인 값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을 대입해서 a,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1차함수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기울기의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가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갈 때 0에서 3까지 갔죠. 결국 우리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곱하려 가도 돼요. 여기 x가 1만큼 커질 때 y도 3만큼 커졌으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3이라고 갈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 b라고 하는 값은요. 이 니은의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x가 2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때 y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만큼 커졌습니다. 결국 b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a-의 2b가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요. 이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4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는 지수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활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컴퓨터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파일 용량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메가바이트. 근데 이게 우리가 거듭 제곱 2의 10제곱과 관련돼 2의 10제곱이 1024가 되는데 우리는 뭐 1000바이트 실제로 있었던 이 크기랑 이 크기 관계들이 서로 맞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체크만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선 얘는 기본적으로 지수법칙의 활용입니다.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은 뭐가 되는 거죠? 미치 같은 수들에 거듭되어 있는 이런 곱셈식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지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가 기본적인 성질이었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용량이 16GB인 휴대저장 장치에 용량이 500 메비바이트래요. 메비바이트인 동영상을 2x 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할 때 x의 값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물론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주어져 있었던 식을 다시 한번 서술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용량은 우리 휴대저장 장치에는 16GB라는 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16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2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1GB는 메비바이트가 돼요. 2의 10제곱 메비바이트가 돼서 여기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의 10제곱 MIB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미치 같은 지수의 곱이죠. 미치 같은 지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14제곱 메비바이트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용량은 512라고 하는 용량을 저장할 텐데 우리 512 메비바이트라고 하는 값은요. 이 512가 얼마인지를 체크만 해보면 될 거거든요. 우리 앞서서 2의 10제곱이 1024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0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이 값은 2의 9제곱 메비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16GB 우리가 기존에 쓰던 표현으로 보면 16GB 안에 512MB가 몇 개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게 실제 용량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의 14제곱 나누기 뭐가 되는 거죠? 2의 9제곱만큼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의 5제곱개만큼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우리가 2x를 찾는 거니까 x가 결국 얼마가 됩니까? 5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부등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몇 점이죠? 6점짜리입니다. 6점짜리. 문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감안하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가조건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큰 문제는요. 객관식에서 배점이 큰 문제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계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거나 얘는 둘 다입니다. 둘 다. 일단 가를 풀기 위해서는 부등식의 개수가 분수니까 분모에 뭘 곱해주면 되죠? 최소 공배수 곱하겠습니다. 4x-의 22 뭐보다 커요? 6x-의 9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2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다는 얘기죠.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을 텐데 이 값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요.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보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립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역은 2분의 11보다 어떤 친구죠? 작은 쪽입니다. 이쪽에 이쪽. 자, 그럼 우리는 2분의 11이 5.5가 되니까 여기 근처에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요. 여기 근처에 얼마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6이 있겠죠. 그러면 이 영역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P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나. 얘는 흰색으로 갈게요. 나를 풀어보게 되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5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저 부등식을 풀죠.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되죠? 3을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해주게 되면 5x 플러스의 a가 뭐보다 크죠? 6x보다 큽니다. 결국 부등식은 의외로 간단하네요. x는 뭐보다 작다고요? a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얘도 수직선에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x는 a보다 작은 쪽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쪽. 그런데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a가 어떤 것까지 가능하죠? 6까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결국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될까요? a가 6까지 가능한 거잖아. 결국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는 6 이하인 친구가 되는 거죠. 그쵸? 최대값은 6까지 가능할 거고요. 어떻게?
5보다 크고 6 이하인 친구거든.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반드시 가장 큰, 여기에 있는 가장 큰 정수가 6이 될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됩니까? Q가 되겠습니다. Q가 얼마? Q가 6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P와 Q의 합이니까 P와 Q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P와 Q의 합은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 돼서 여기 얼마가 됩니까? 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결정이 될 수 있는지 범위를 결정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산 한강중학교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이 16번 문제는 연립방 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얘는 단위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우유와 소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과 열리가 섭취해줘야 되는 영양소와 열량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표는 우유와 소고기 100g당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우유의 양을 X라고 한번 놓을 거고요. 소고기의 양을 Y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g, Yg인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단백질의 양과 열량은 100g당 양이에요. 결국 얘를 1g당 양으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00분의 4가 되겠고요. 여기는 100분의 20. 여기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60. 여기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100. 결국 100g당 1kcal의 열량이 나온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분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유 Xg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g당 우유 100g당 4g만큼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4x만큼을 섭취할 수 있고요. 소고기 Yg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은 100분의 20y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된대요? 50g만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고기 그리고 달걀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유 Xg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은 100분의 60x 그리고 소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100분의 100y가 돼서 얼마? 400만큼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식에서 식을 좀 100을 곱할까요? 100을 곱해 주시면 4x 더하기에 20y는 얼마가 됩니까? 5000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4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요. 여기는 x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죠? 5y가 되겠고요. 여기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에 250이 돼서 여기 정리해보면 여기 얼마? 5, 20, 1250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도 역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얼마 곱하죠? 10을 곱하겠습니다. 6x 더하기에 10의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4000이라고 쓸 수 있어서 얘를 정리해보면 여기도 쉽게 나왔네요. 3x 플러스의 5의 y는 양변 2로 나눌 수 있잖아. 됐죠? 결국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을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연립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를 연립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얘를 빼주시면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2x는 750이 되겠죠. x가 750이니까 x의 값은 375g이 되겠고요. y는 그럼 몇 g이 됩니까? 여기 375g을 넣어주게 되면 y는 175g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8a제곱 플러스의 4ab 곱하기 4a분의 1이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가도 되지만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제곱에 4ab라고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에 3b분의
여기는 괄호 안에 있었던 거니까 6ab 마이너스 3ab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있었던 공통인수, 곱해져 우리 공약수 생각했었잖아. 4 있었고 a도 있었으니까 나눠주게 되면요, a가 되겠고요. 여기 뒤에 있었던 항은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에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치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3b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게 되면 2a가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에 ab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2a였는데 여기 2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a 플러스 ab가 돼서 정답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ab 플러스 b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됐죠? 이런 다항식의 계산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식을 누락시키지 않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1차 함수 그래프와 삼각형의 넓이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계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1차 함수식을 좌표 평면상에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축, y축, 원점 잊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값을 보니까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a가 음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y는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 넓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y절편 6이었고요. 우리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을 k값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조건이 어떤 게 주어져 있었냐면 이게 y는 ax 플러스 6이라는 관계식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래요? 여기가 넓이가 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밑변으로 놓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2 곱하기 k라고 하는 값이 이게 얼마가 됩니까? 12가 돼서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요 점이 x절편이 4가 되는 거거든요. x절편이 4가 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y절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서술형 문제니까 그냥 이거 보고 6이라고 써도 되긴 되겠지만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입니다.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f0예요. f0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0 더하기 6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6이어서 y절편이 얼마? 6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요. x절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x절편을 찾아보게 된다면 여기선 이 그림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엇을 x절편이라고 하죠?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어서 ax는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6이라고 우리가 쓰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a 값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절편의 값을 구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a 값은 어떻게 갈 수 있죠? a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값이잖아요. 이게 기울기 값이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갑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얘기했잖아. x가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할 때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 6만큼 증가하겠죠. 결국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거 어떻게도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4에서 0으로 갈 때 0에서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우리 주관식 3번 문제입니다. 주관식 3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기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값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식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식에서 제시하는 대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보시거나 합 또는 차를 이용해 보래요. 이 합 또는 차를 이용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가감법입니다.
책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법으로 구해주셔야 되겠고 2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감법으로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첫 번째 식에서 이 두 번째 관계식을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는 5y-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요. 5y-6 더하기 2의 y가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8이 돼서 여기는 7y가 14, y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요. y2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y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6이어서 얼마? 4가 되겠죠. 결국 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해는 x는 4, y는 2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관계식은요. 우리가 합 또는 차를 이용해 줘야 되니까요. 저는 앞에 있는 계수 x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y를 없애볼까요? y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여기 첫 번째 있던 식에다 얼마를 곱해요? 3을 곱해줍니다. 여기를 두 번째 식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3을 곱하고 어떻게 해주면 되죠? 두 식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다시 써보면요. 3x-의 3y는 12가 되겠고 밑에 있었던 식 두 번째 식은 2x 플러스 3y는 13이죠.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얘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더해 주시게 되면 5x는 15가 돼서 25죠. 25가 돼서 x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고요. x에다 5를 넣어주게 되면 y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여러분들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건 x나 y의 개수에 무엇을 일치시키면 되죠? 절대값을 일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문제는 유리수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지금 150분의 a라고 하는 분수가 주어져 있었는데 얘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유한소수가 되었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4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a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을 때 차연수 a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서로 잡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한소수. 우리 분수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밖에 없다고요? 2나 5만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요.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가 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결국 이 값은요. 이제 얼마가 됩니까? 150분의 a라고 하는 값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a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유한소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분모에 있었던 이 3이 어떻게 줘야 되죠? 소거가 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a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줘야 됩니까? 분모에 있었던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볼까요? 우리 보니까 a가 어떻게 줘야 됩니까? a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a는 어떤 게 있을까요? 3의 배수가 어떤 거 있는지 찾으면 되잖아. 24 있겠고요. 27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었던 값을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a가 24라고 한다면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결국 우리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도와주세요. 여기 3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해서 여기 2가 되니까 여기 4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24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분모에 있었던 3은 소거가 되겠지만 기하분수의 분자가 4라는 것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a가 24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a가 24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3이었으니까 얘를 정리해 보게 되면 5의 제곱분의 얼마? 5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결국 b가 얼마?
25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A차 B니까 24에서 25만큼 빼주면 되니까 얼마?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식은 제가 길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하나랑 그 값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이 기하분수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날 실시됐던 남양주 다산 한강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우리 한강중학교 학생들 해마다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어서 여러분들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내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행평가나 이런 쪽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좀 길지만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생일에 친구들과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나 봐요. 1인당 이용요금이 24,000원인데 우리한테 회원카드와 생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중복해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거 중복해서 할인이 적용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쵸?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회원카드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이 뷔페를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차근차근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뷔페 회원카드 회원은 가입하시겠습니까? 회원 가입비를 내야 되겠죠. 회원 가입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럼 회원 가입비 10,000원을 내신다면 1인당 이용요금의 20%만큼을 할인해 준대요. 우리가 20%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원래 금액의 몇 퍼센트죠? 80%를 지불하는 겁니다. 결국 100분의 80 몇 명이 X명이 얼마짜리를 24,000원짜리를 이렇게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됐죠? 우리는 회원카드 혜택이 더 유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는 케이스가 어떻게 줘야 돼? 돈이 더 적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날따라 생일자에게는 생일 쿠폰을 주는데 1인당 2,000원씩이나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X명이 갔잖아요. X명. 그럼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1인당 요금을 내면 되죠? 생일 쿠폰을 쓰게 되면 22,000원만 내주면 되겠죠. 왜? 24,000원에서 2,000원을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X명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만 단위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좀 귀찮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물론 나눠주는 건 다 나눠주겠지만 양변을 1,000호로 이렇게 나눠버리겠습니다. 1,000호 이렇게 나눴습니다. 1,000호로 나눠준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었습니다.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5가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지. 5분의 4 곱하기 12x가 되겠고요. 우변은 뭐가 됩니까? 11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갈까요? 여기는 48, 5분의 48이네요. 5분의 48이니까 5분의 55에서 5분의 48만큼 빼버린 게 뭐보다 크다는 얘기죠? 5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 이 x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5분의 7 x가 5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라고 하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7분의 25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7분의 25라고 하는 것은 얘는 3점 몇 명 정도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73, 21 정도 되니까 74, 28이고 결국 3점 몇 명보다 더 커야 되니까 우린 몇 명이 가면 되는 거죠? 4명이 가서 뷔페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회원카드로 금액을 내는 게 더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회원가입비 빼먹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할인된 금액은 요거만큼을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금액에서 요거만큼을 뺀
이만큼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단위가 큰 경우가 많아요. 뭐 몇십만 단위까지 나갈 수 있어서 단위 큰 계산이 나올 때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2022학년도 다산 한강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